자, 여러분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계획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행정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행정이 하는 계획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이거는 처분성을 따지면 세모예요. 세모. 세모고 계획이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면 처분성을 갖고 있겠지만 구속력이 없으면 또 처분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모라는 얘기는 우리 판례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행정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행정입법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행정지도인 경우도 있고요.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거. 이거겠죠. 행정행위냐 아니냐. 즉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 구속성, 구체성, 그 다음에 변경 가능성. 자, 요 세 가지 구속성이 강하면, 구체적이면, 변경이 불가능하면 처분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부에 따라 처분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매번 모든 판례를 보고 모든 경우를 보고 다 구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계획,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걸 한번 볼까? 도시계획결정. 제가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자,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간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결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릉 신도시를 만든다. 뭐 이런 거. 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이죠. 그 다음에 종합적이죠. 자, 뭐 창릉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아파트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공원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등등의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뭐 몇 달 사이 끝날 수 있는 계획은 아니죠.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초기에 세우는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에 세우는 계획은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세운 계획은 자, 변경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리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성도 좀 작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불리면 처분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 끝날 때쯤에 내리는 계획을 우리가 종기쯤에 내리는 계획을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 계획. 자, 그러면 관리 계획은 마지막에 세우는 계획이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리고 구속성도 강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를 봐야 돼요. 자, 도시계획 결정 자체는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관리 자가 들어가거나, 자, 여러분, 국토 종합계획이 처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토 이용계획이 처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토 이용계획이 처분성이 있어요. 이건 이 해당하는 국토를 이렇게. 자, 고양시 일산 서구의 문촌마을 부근의 땅을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겠죠. 근데 국토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장기적인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들어가느냐, 이용자가 들어가느냐, 혹은 처분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종합,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언가 어떤 행정 계획을 결정하고 승인하고, 그렇죠? 확정하고, 지정하고. 자, 이런 것은 보세요. 이런 것은 다 무언가를 정했다는 거죠. 자, 어떤 계획을 정했어. 그러면 계획을 딱 그 정하는 순간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처분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을 한번 제가 쭉 적어 볼게요. 우리가 판례를 볼 때 따져야 되는 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 다음에 택지 개발 계획 승인, 자, 그 다음에 택지 공급 방법 결정. 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국토 이용계획. 국토 종합계획. 그 다음에 별도로 세 가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지정,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도로 기본 계획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이니까 없어요. 자, 도시 관리 계획은 관리가 보여야지 처분성 있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은 뭐가 보여야 돼? 결정이 보여야 되죠? 처분성 있죠.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뭐가 보여야 돼? 결정이죠? 처분성 있습니다. 택지 개발 승인 처분성 있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택지 공급 방법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결정이 보여야 돼. 결정을 보면 안 되고 방법이 보여야 돼. 방법. 자, 방법을 결정했대.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택지 공급을 A라는 방법을 또 할 수 있고, 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환지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자, 그럼 택지 공급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여기 결정에다 여러분 꽂히면 안 돼요. 이 방법에 꽂혀야 돼. 방법에.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니까 처분성 없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 처분성 없습니다. 자, 국토 이용 계획 처분성 있죠. 해당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렇지 않고 마스터 플랜을 그린다 처분성이 없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토지 수용이라는 걸 해요. 어떤 재개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토지를 쭉 수용합니다. 토지를 쭉 수용하는데 자, 원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해야 될까요? 물건으로 해도 될까요? 금전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현물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자, 돈이 아닌 현물로 보상하는 게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환지입니다. 땅을 돌려주는 거야. 땅으로 주는 거야. 땅으로 주는 거. 자, 내가 이 땅을 가져갔으니까 이 땅으로 돌려줄게. 아니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땅을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땅으로 줄게. 이게 환지예요. 다시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땅으로 돌려줄게.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자, 그러면 환지 계획 볼게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자, 알았어. 다른 토지로 바꿔줄게 라는 거잖아요. 다른 토지로 바꿔줄게 라는 계획이에요. 지금 나한테 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이건 지정이라는 글씨도 있고. 자, 알았어. 돌려주는데 여기 있는 땅으로 돌려줄 예정이야. 여기 있는 땅으로 그럼 거의 80%는 완성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돌려주는 거. 야, 여기 있다. 이게 환지 처분이고. 야, 여기로 줄게. 이게 예정지 지정이에요. 그러면 근데 돌려주긴 할게. 땅으로 돌려줄게. 무슨 땅을 어떻게 돌려줄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환지 계획은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지만 예정지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권리무관계 변화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 그림만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행정계획의 효력에 대해서 볼게요. 행정계획의 효력. 행정계획의 효력. 자, 행정청이, 창릉적조에다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제3기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공무원이 생각했어. 회의했어. 문서를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에게 알려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시점은 대외적으로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포했을 때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계획이 여러분 행정행위예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를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행정행위를 공고하는 이유가 뭐죠? 처분을 공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그 상대에게 보낼 수 없을 때 특정인에 대한 처분인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보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죠. 공고나 고시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며칠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14일이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14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행정계획은 어떤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특정 다수로 했을 때는 공고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편지를 보낼 수 없잖아. 불특정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며칠이에요? 제가 구분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5일 이내에 발생. 자, 당연히 공포 후 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해당 행정계획이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입법,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행정입법보다는 법령 등의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무슨 법, 제3기 신도시 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법령 등의 혹은 시행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법령 등의 형식일 때 공고합니다. 자, 본질은 강학상 행정계획이지만 그 형식은 행정입법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도가 될 수 있고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행정행위를 공고할 때는 처분을 공고할 때는 5일 우리가 행정행위 효력할 때 공부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의 효력을 공부할 때는 법령 등의 형식으로 공고할 때는 공고 즉 공포 후 며칠 이거는 기본이 20일이죠. 20일. 여러분 처분의 효력하고 행정법의 효력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5일 이후. 이거는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량은 재량과 기속 공부할 때 우리가 재량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행정재량이에요. 그렇죠? 행정재량. 근데 그 행정행위 중에서 행정재량보다 좀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 계획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재량. 자, 행정계획을 짤 때, 행정계획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보장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계획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량이 보장되겠죠. 여러분 계획 짜는 거는 당연히 행정청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겠죠. 특정 행정행위를 할 때보다 행정계획을 짤 때는 그 행정행위 중에서도 행정계획을 짤 때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량이 인정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획재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량보다 좀 더 넓고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계획을 짤 때는 좀 더 넓은 재량이 보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획을 짤 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계속 이제 우리 행정법 전반에 우리는 형량명령. 형량명령은 뭡니까? 추구하는 공익과 그쵸? 침해받는 사익과의 그 저울질. 우리 비례 원칙을 얘기했을 때 그 형량. 자, 양을 잰다. 그 저울질한다. 그 저울질은 형량명령은 인정되는 겁니다. 계획재량이라 할지라도. 다시 계획에 주어지는 행정계획에 주어지는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주어지는 재량보다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적어도 공익과 사익에 대한 형량, 저울질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책 정리하고 볼게요. 행정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358페이지. 볼게요. 뭐 행정계획의 의, 기능 이런 거는 뭐 종류까지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만 잘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구속력, 구속성, 구체성, 변경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성 없습니다. 2번 도시기본계획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 줄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처분성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비교 판례 도시계획 결정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결정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도시계획 결정 자체는 두 번째 줄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3번의 관리처분계획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관리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줄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하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행한 뭐예요? 택지 공급 방법의 결정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방법에 동그라미 치고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36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는 뭐 여러분 제목에만 밑줄 긋겠습니다. 3번에만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복수 성질성 행정입법도 될 수 있고 행정행위도 될 수 있고 행정지도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적 근거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구속적이면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겠죠. 처분이 법적 근거 있어야 되겠지만 비구속적이면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1번 판례 별표. 자, 도시계획법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법하며 그 사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는 거 취소 사유. 그 얘기는 도시계획 결정 처분이라는 거야 아니야? 앞서서 봤지만 처분이라는 거야. 결정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결정.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위반에 있어서 공고 및 공람 절차 하자. 이것도 취소예요. 하자. 절차상에 하자. 취소. 그 다음에 361페이지로 넘어가서 효력 보겠습니다. 2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형식인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한 형식에 의하여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 공고 후 5일 동그라미. 다만 법률, 명령, 조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령 등이죠. 그죠? 법령 등의 형식일 때는 20일. 다시 공고 후 5일, 공고 후 20일 구분해야 돼. 행정행위가 공고됐을 때는 5일. 그 다음에 법령 등의 형식을 띄었을 때는 20일. 아시겠죠? 자, 1번 판례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번 별표. 도시계획 결정 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 결정 등의 효력 발생 요건을 규정하였다.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대외적으로 공포했을 때 혹은 공고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여러분 밑줄 보세요. 1번에 권한을 가진 행정청 밑줄. 여러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자,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여기에다가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꿔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한 도시계획 결정회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뭐냐면, 자, 처음에는 여기다가 만든다고 했어요. A에다가. 그런데 B에다 만들겠다고 나중에 했어. 그 얘기는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이거를 없앤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재개발을 이 지역에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지역 창릉 신도시를 만들겠다가 다시 뭐 창릉 옆에 어디야? 뭐 삼성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도 그러면 이걸로 바뀌었구나. 이게 후행이니까. 그쵸? 근데 이거 전제가 뭐야? 권한이 있어야지. 행정청이. 권한이 있어야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번은 맨 끝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권한을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권한 있는 행정청에서 A라고 창릉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어. 근데 권한 없는 데에서 삼성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해. 그럼 이거 당연히 무효지. 그렇죠? 이미 권한 있는 기관이 여기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권한 없는 데서 여기서 만들겠다고 해?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 긋겠습니다. 후행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되죠?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집중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집중효. 2번에 별표 치시고 택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계획법 등 수많은 법률에 의한 이인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 집중효라고 하는 것은 생략해 주는 효과라는 뜻이라고 했죠. 생략해 주는 효과. 참. 저는요, 여러분, 인허가 의제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허가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거든요. 집중효도 그때 제가 얘기 드렸고, 이 책이 좀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건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계획지랑 볼게요. 자, 진한 글씨 밑줄 긋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수립에 포괄적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됐고,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다. 그렇지만 363페이지로 와서 4번에 1번 행정계획을 하면 밑줄 보세요.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해야 된다는 원리다. 그러니까 형량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요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계획재량은 넓은 재량인데 형량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권리구제는 됐고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365페이지의 박스에서 계획 실행 청구권 있죠. 계획 실행 청구권 첫 번째 점. 행정계획의 준수와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형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왜 안 하냐고 내가 계획을 빨리 하라고. 지금 창릉 신도시 건설한다고 발표된 지 언젠데 내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 그런데 정부에서 아직 계획을 언제 할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빨리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행정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민이 그 계획을 빨리 실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와 비슷한 얘기로 1번 판례로 내려오세요. 별표 치시고 지역 주민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내려와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거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또 1번도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그러면 어떤 경우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느냐. 라는 거예요. 자, 1번서부터 넘기셔서 1번서부터 제가 말한 부분만 밑줄 그으세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사는 사람. 2번 도시계획구역 내. 그 다음에 3번은 가운데쯤에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역 내. 4번은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5번은 도시계획구역 내. 6번은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또 소송 들어가서 원고 적격 얘기할 때 얘기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67페이지에 집중효 볼게요. 집중효. 자, 집중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후단 밑줄 긋습니다.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효력. 그래서 다른 말로 그 밑에 줄 대체효, 동그라미 치는 대체효라고 불러요. 당연히 법적 효과 일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줄 후단에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는 절차 집중설, 실체 집중설, 절차 집중설 2번에 별표 치시고 두 번째 줄 후단에 절차 집중효설이 다수설이자 판례 입장이다. 인허가 의제제도 앞서 했지만 밑줄만 볼게요. 자, 주된 허가 특허를 받으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서 법적 근거를 요하며 집중효와 유사하다. 왜 인허가 의제 같은 걸 해주느냐? 자, 기능의 1번 원스톱 서비스 밑줄 그어주세요. 원스톱 서비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 판례 볼게요. 2번 우리 다 봤던 판례예요. 2번 판례 발표.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제되는 것이 자, 건축신고에 뭐가 의제됐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됐어.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못 내줄 것 같아. 그러면 건축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의제된 건축신고, 인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 건축허가는 기속. 인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는 재량. 기억나시죠? 이거 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4번도 별표 치세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모든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A라는 인허가를 받으면 A라는 인허가를 받으면 B의 인허가도 되는 건데 이 B에 관련된 모든 법이 다 허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의제된 것만 허가를 받은 것이죠.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자,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에 여기서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되지 않은 규정까지라는 뜻이야. 의제된 것만 적용되는 거지 의제되지 않은 규정까지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많이 나와요. 4번.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박스로 내려와서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고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건데 주된 인허가에 의제되는 인허가 중 무엇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느냐 관련해서 주된 인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만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대.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는 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쟁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자, 뭐가 들어가야 돼? 주된 인허가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의제된 인허가도 다툴 수는 있는 거죠. 돼요?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로 가서 7번에 별표 치세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있어. 자, 여기서 포인트 가장 중요한 말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를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어. 이해관계인은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럼 아까는 뭐예요? 그럼 불허가 받았을 때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얘기고,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의 끝에 부분 인허가 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인허가 의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1교시는 공법상 계약부터 시작하고,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복습 테스트 보지 않습니다. 진도 쭉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법상 계약에서부터 진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